원초적으로 궁금한 거. 예. 노숙인은 최순실하고 어떻게 처음에 인연을 맺었을까?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하고 처음 만나게 됐는데. 14년? 예, 예. 당시에 이제,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에서 다른 증권회사를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영태한테 전화를 받고, 영태가 좀 이력서를 한번 갖고 와보라 그래서 최순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공이랑 다른 데로 갔으니 이제 뭐 전공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고 남자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명예를 쫓아다녀라. 그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니 그냥 같이 좀 해보자. 그럼 그때부터 왁구는 다 짜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골격을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달 만에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쑤시개. 예. 당시에 제가 최순실하고 처음에 사단법인 작업했을 그 장소가 압구정동에 있는 그 TV조선에서 나왔던 의상 샘플실. 거기였어요. 거기에는 앞편에는 의상을 만드는 곳이었고 뒤편에는 최순실의 집무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순실 집무실이 있었고 최순실이 책상 뒤에는 금고가 허리춤에까지 오는 그 금고가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페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순실한테 페이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미르재단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일을 다 같이 보셨나요? 아닙니다. 미르재단은 별개고요. K스포츠는 별개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한국체육대학, 한국체대 출신이고 배드민턴 전공이었죠? 네네. 그리고 총학생회장 출신이야.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솔깃하긴 하네요. 당신 전공 일이다 이제. 예, 명예를 찾아라. 예. 처음부터 부장 타이틀 달아줬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부장 타이틀 먼저 달아줬죠. 그럼 부장이라 그러면 원래 좀 월급이 많다고 생각될 텐데 첫 월급은 많았습니까? 첫 월급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그런데 한 달만 해보다. 제가 그래서 영태한테 월급 붙여달라니까 영태가 300만 원 붙여주더라고요.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고영태도 월급이 비슷했어요? 영태는 저보다 좀 많았겠죠. 근데 영태는 그 최순실이 이제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이런 걸 많이 시켰거든요, 영태한테요. 그럼 영태가 가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좀 있었겠네. 없었죠. 그 돈이 거기서 다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는데 뭐 싼 거 짜장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영태 얘기가 그거예요. 강남에서 둘이 식사하면 30만 원 돈 나오는데 점심을 먹으면 그거 10번 만나면 300만 원이다. 근데 그 돈을 안 줬어요? 따로? 따로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독특한 사람이네, 최순실 씨. 그럼 해고되고 언제 다시 콜백한 겁니까? 해고되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한 야인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배드민턴 레슨하고 밤 11시부터는 구리 농수산물시장 가서 생선 나르고 오전 11시까지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그러고 이제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그 후가 2015년 8월이에요? 8월 11일? 예, 2015년 8월 11일 날. 그 전 1년 4개월 전에 최순실을 한번 만나긴 만났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과 만나고 1개월 정도 하고 해고를 당하고 또 다시 한번 만났을 때는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뭐냐 그러니까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삼성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승마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독일의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대표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거 누가 개입이 됐냐 이게. 그랬더니 최순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었죠. 이번에는 자료 충분히 한번 내가 모아본다. 그랬었구나. 1년 4개월 전에 갑자기 해고당하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터트리려고 했었는데 갖고 있는 게 진짜 미미했어요. 자료가 부족하고. 네. 그래서 하지를 못했었어요. 조문화님 어때요? 처음 뵀죠? 처음 뵀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게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들어간 거 아니십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아닙니다. 제가 2014년 2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사단법인 만들자 그러고 받았을 때 그때 터트리려고 했었어요. 사단법인이 아마 6개월, 8개월 더 갔으면 그때 터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은 최 목사의 딸, 최태민의 딸, 최태민과 박근혜 뭐 이렇게 막 구도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무슨 일이었냐면 권력형 비리. 김종이 문체부 제2차관이었을 때요. 예. 김종이 2개의 문건을 갖고 와요. 하나는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하나는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은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무조건 주겠다. 그 다음에 운영권까지 주겠다. 당시에 2개의 스포츠센터가 적자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주겠다 그래서 봐라. 이거 이상한데? 그럼 내가 좀 더 모아서 이걸 그냥 검찰에 갖다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2014년 2월 달에. 그렇죠. 2월부터 3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해고가 되면서 자료도 만약에 제가 일산이나 분당이나 들어갔으면 그거 자료 축적해서 그냥 다 바로 터뜨렸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이다처럼 느꼈던 것은 그 헌재 재판에서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서석구 변호사랑 그래서 언쟁이 그렇죠. 높였었죠. 언쟁이었었죠.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다 대통령만 중요하냐. 국민이 하찮은 거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죠.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인데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래서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한테 한 얘기예요. 박근혜는 본인은 왕이고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구조에서 국민은 아직까지도 백성으로 본 거죠. 신하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일침을 가했던 거예요. 이제 뭐 재판이 한창이잖아요. 최순실 재판, 뭐 김종 재판, 네. 뭐 증인으로 여러 번 선택됐을 것 같은데. 최순실 재판을 갔었죠. 네. 언제 나가기 전에 최순실 재판을 갔고 최순실 재판 가서 이경재 변호사랑 또 언쟁이 높았었죠. 근데 최순실이랑 만났을까요? 최순실 재판 가서. 만났죠. 최순실이 어떻게 레이저를 쏘든가요? 어떻든가요? 딱 앉아있는데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오른쪽 바로 앉아있어요. 최순실이. 어깨 쪽으로. 예, 오른쪽 예. 어깨 쪽으로. 예.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판사를 응시하고 있으면.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최순실하고 눈물을 마주쳤죠. 그러니까 한 20초에서 한 30초 마주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피했어요, 눈? 예, 제가 안 피했죠. 서로 안 피한 거야? 네. 누가 이겼어, 눈싸움? 예? 눈싸움 누가 제가 이겼어? 이겼죠. 그쪽에 돌렸어요? 먼저? 아니요. 그쪽에서 고기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눈싸움을 할 때는 눈을 먼저 피하거나 내리깔거나 그러면 지는 거야.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언쟁이 많이 오고 갔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청문회도 많이 나가고 하더니 말이 상당히 잘한다고. 많이 들었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해야지. 근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큰일 났네. 이거 있잖아. 이거 노부장이 녹음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궁금했죠. 일부러 본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최순실이 주로 얘기하고 본인은 듣고 있는 거잖아, 그게. 그게 최순실 통화 스타일이에요. 원래. 예, 그때 당시에 뭐 방송사에는 내를 20번 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스타일이 따다다다닥 쏘면은 저희는 그냥 네네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최순실의 어법이나 합법이 네. 보통 사람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지시대명사 많이 쓰고 앞뒤 문장 구조가 연결이 안 되고. 그렇죠. 그 평상시에 대화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런 어려움 많죠. 그냥 그거는요 그냥 버려요. 버려. 예. 저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최순실의 버려요. 언어 습관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그거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분리시키고 그냥 없애버려. 그건이 빙의 되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잖아 무슨 명사 이런 게 잘 없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쭉 얘기하고 저는 그냥 버려요. 얘기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버리면은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 때 포스트잇을 제가 제출한 거죠. 이게 업무 지시사항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또 그렇게 본인을 얼버무려서 막 얘기한 다음에 또 체크합니다. 상대방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 했냐고 막 체크하거든요. 네. 아마 최순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본인이- 거시기야 거시기.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회의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일명요연하게 담당자 정부해가지고 정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증거 자료로 된 거예요. 서울지검에서. 네. 본인이 보는 발등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최순실이 보면 대포폰도 여러 개 쓰고. 한 4개 정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당자마다 또 따로 대포폰을 쓰기도 하고 보니까는 마지막 결정은 다 최순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머리가 상당히 비상해야 그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본 최순실은 어떻게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었나요? 머리는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아닌데 영태하고 제가 그 별명을 하나 쳤어요. 근데 제가 별명을 친 건데 스톤이라고. 스톤. 네. 스톤이라고. 함축되어 있네요. 그럼 본인이 엄청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헛수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태하고 둘이는 그냥 스톤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톤 헤드. 네. 스톤은. 근데 지금 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보면 네. 그 최순실의 어떤 지시를 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네. 쉽게 말하면 최순실의 직원들 네. 거의 다 이제 그 증언하면서 최순실 소위 말하면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명을도 의리 지킨 사람이 정동춘이 있었네. 그러니까 의리 지킨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최순실을 옹호하는 파하고 아닌 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제가 그만큼의 자료와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 친구들이. 근데 최순실이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그 최순실을 따랐던 그 직원들한테 물론 저하고는 다 연관이 돼 있었겠죠. 노 부장한테 물어봐라. 독일에서 자료 갖고 있는 갖고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최순실 회장님이 그러는데 혹시 독일에서 뭐 자료 갖고 온 게 있냐? 난 없다. 정동춘도 저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노 부장 독일에서 일하고 오면서 뭐 자료 같은 거 갖고 온 거 있냐? 없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지검에서 제출을 하고 청문회 때 박영수 의원님이 삼성 자료하고 녹취 파일이 하나둘씩 나오니까 얘네들도 억한 거죠. 자, 이제 일부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호칭을 노승일 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 퇴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은 지금 자연 해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허가 취소, 등록 예, 취소. 예, 허가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의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과 관련돼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저는 당연히 뭐 최순실이 개입했고 박근혜가 개입해서 만든 재단은 당연히 K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 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김종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한 당신들은 뭐냐. 그럼 문체부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은 그 해산하게 되면 예. 퇴직금 같은 건 정산이 될까요? 퇴직금의 정산도 아마 그것도 법정 싸움이 해야 될 지금 것 문제가 같아요. 생겼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법인 있잖아. 도장을 들고 튀었대. 쳤대요. 야, 끝까지 진상이구만. 그래서 네. 정동춘이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빌딩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 밤에. 그러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라. 그렇게 저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동춘이 270억 고영태 사단이 뭐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 11시에 기자회견을 또 이경재가 그와 비슷하게 또 해요. 뭐 박근혜를 수사하기 전에 고영태 일당들을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단을 사유하려면 어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은 최순실이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아바타를 정동춘을 세웠고 모든 정동춘이 다 아바타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동춘이 그 이사장 연임이 안 됐어요. 예. 이사장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재단에 있는 법인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서 계좌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은 공과금도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 그거 받아야 저작권료.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면 될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이따 방송 끝나고 심도 있게. 저작권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희생일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제가 알차게 무료로 상담해서 자,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등록 취소했잖아.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네. 국고 환수하고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네네. 국고 환수가 네.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 그래도 일했던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랬던 그렇지. 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부장님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측면들이 많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책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 예. 지금 몇 물론 명이에요, K재단? 지금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네네. 그것도 7명도 원래 재단이 전체 직원이 7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최순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요. 방송 끝나고 조대진 변호사한테 연론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또 출연료 지급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정이지만 살림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소정이 아니라 중정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좀 올려줘? 알았습니다. 중정으로 그럼 올려드려서 드리도록 하고. 예. 그거 간단해요. 조대진 변호사한테 나갈 출연료 안 주고 여기다 엎어주면 돼. 저 사람 너무 많아.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예, 됐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게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들어간 거 아니십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아닙니다. 제가 2014년 2월 달에 그때 이제 사단법인 만들자 그러고 받았을 때 그때 터트리라 했었어요. 사단법인이 아마 6개월, 8개월 더 갔으면 그때 터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은 최 목사의 딸, 최태민의 딸, 최태민과 박근혜 뭐 이렇게 막 구도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무슨 일이었어요? 권력형 비리. 김종이 문체부 제2차관이었을 때요. 예. 김종이 2개의 문건을 갖고 와요. 하나는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하나는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은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무조건 주겠다. 그 다음에 운영권까지 주겠다. 당시에 2개의 스포츠센터가 적자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주겠다 그래서 봐라. 이거 이상한데? 근데 좀 더 모아서 이걸 그냥 검찰에 갖다 줘야 되게 나왔던 의상 샘플실. 거기였어요. 거기에는 앞편에는 의상을 만드는 곳이었고 뒤편에는 최순실의 집무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순실 집무실이 있었고 최순실이 책상 뒤에는 금고가 허리춤에까지 오는 그 금고가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페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순실한테 페이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미르재단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일을 다 같이 보셨나요? 아닙니다. 미르재단은 별개고요. K스포츠는 별개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한국체육대학, 한국체대 출신이고 배드민턴 전공이었죠? 네네. 그리고 총학생회장 출신이야. 예. 그래서 어쨌든 야 근데 솔깃하기도 하네요. 당신 전공 일이다 이제 예, 명예를 찾아라. 예. 처음부터 부장 타이틀 달아줬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부장 타이틀 먼저 달아줬죠. 그럼 부장이라 그러면 원래 좀 월급이 많다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그러고 이제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그 후가 2015년 8월이에요? 8월 11일? 예, 2015년 8월 11일 날. 그 전 1년 4개월 전에 최순실을 한번 만나긴 만났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과 만나고, 일도 1개월 정도 하고, 해고를 당하고, 또 다시 한번 만났을 때는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뭐냐, 그러니까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삼성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승마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독일의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대표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럼 누가 개입이 됐냐 이게. 그랬더니 최순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었죠. 이번에는 자료 충분히 한번 내가 모아본다. 아 그랬었구나. 1년 4개월 전에 갑자기 해고당하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터트리려 했었는데 갖고 있는 게 진짜 미미했어요. 자료가 부족하고. 네. 그래서 하지를 못했었어요. 조변호님 어때요? 처음 뵀죠? 원초적으로 궁금한 거. 예. 노숙인은 최순실하고 어떻게 처음에
인연을 맺었을까?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하고 처음 만나게 됐는데. 14년? 예, 예. 예. 당시에 이제,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에서 다른 증권회사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영태한테 전화를 받고, 영태가 좀 이력서를 한번 갖고 와보라 그래서 최순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공이랑 다른 데로 갔으니 이제 뭐 전공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고 남자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명예를 쫓아다녀라. 그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이야.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니 그냥 같이 좀 해보자. 그럼 그때부터 왁구는 다 짜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골격을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달 만에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쑤시개. 예. 당시에 제가 최순실하고 처음에 사단법인 작업했을 그 장소가 압구정동에 있는 그 TV조선에서 생각될 텐데 첫 월급은 많았습니까? 첫 월급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그런데 한 달만 해보다. 제가 그래서 영태한테 월급 붙여달라니까 영태가 300만 원 붙여주더라고요.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고영태도 월급이 비슷했어요? 영태는 저보다 좀 많았겠죠. 근데 영태는 그 최순실이 이제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이런 걸 많이 시켰거든요 영태한테요. 그럼 영태가 가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좀 있었겠네. 없었죠. 그 돈이 거기서 다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는데 뭐 싼 거 짜장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김밥천국. 영태의 얘기가 그거예요. 강남에서 둘이 식사하면 30만 원 돈 나오는데 점심을 먹으면 그거 10번 만나면 300만 원이다. 근데 그 돈을 안 줬어요? 따로? 따로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독특한 사람이네, 최순실 씨. 해고되고 언제 다시 콜백한 겁니까? 해고되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한 야인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배드민턴 레슨하고 밤 11시부터는 구리 농수산물 시장 가서 생선 나르고 오전 11시까지